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마음 한구석이 뜨끔하실 겁니다. 손주를 봐달라는 자식의 부탁 거절하지 못하고 떠안으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예쁘기만 하던 손주가 어느 순간부터 왜 이렇게 버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 버거움을 느끼는 자신이 나쁜 할머니, 나쁜 할아버지인 것 같아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사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상황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풀어갈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68살 평범한 할머니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은 70이고요. 3년 전부터 큰딸 아이를 봐주고 있습니다. 딸이 회사 복직을 앞두고 어린이집 자리가 안 나서 저한테 매달리더군요. 엄마, 딱 6개월만요. 자리 나면 바로 보낼게요. 저는 그러마했습니다. 손주가 예쁘기도 했고 딸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도 은퇴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이 3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도와주는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삶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처럼 손주를 돌보며 지치신 분들께, 혹은 지금 그 부탁을 받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처음 손주를 맡았을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딸이 아이를 데려다 주면 저는 하루 종일 손주와 놀아주고 밥 먹이고 낮잠 재우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막막했던 차에 손주를 보는 일이 오히려 삶의 목표가 되어준 셈이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좋아했습니다. 손주 재롱 보는 낙이 있으니까요. 퇴근길에 아들 손잡고 걸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침마다 손주 얼굴 보는 게 저희 부부의 새로운 일과가 됐습니다. 이웃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손주 재롱도 보시고. 저희도 그 말을 들으면 그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몸이 못 따라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좀 피곤한가 보다 했습니다. 손주가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루 종일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아기 때는 안고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뛰어다니는 아이를 놓칠세라 온 집안을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안고 업고 하다 보니 무리가 갔습니다. 정형외과에 갔더니 디스크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무리하지 마시라고, 무거운 거 들지 마시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런 사정을 모릅니다. 할머니, 안아줘, 안아줘 하고 조르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진통제를 먹어가며 버텼습니다. 잠도 부족했습니다. 손주가 밤에 딸네 집에서 자다가 새벽에 열이 나면 딸이 저를 부릅니다. 엄마, 애가 열이 나는데 어떡하죠? 남편이 야근이라 저밖에 없어요. 저는 새벽에 택시를 타고 딸네 집으로 갑니다. 아이를 안고 밤새 체온을 재고 물수건을 갈아주고 그렇게 밤을 새우고 다음날 또 손주를 봐야 하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딸 앞에서는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딸도 회사 일로 지쳐 있는데 저까지 힘든 티를 내면 딸이 더 미안해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명절이나 제사 준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려니 몸이 2개라도 모자랐습니다. 형님, 요즘 애 보느라 힘드시죠? 시누이가 한 번은 이렇게 물었는데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괜찮아요. 손주 보는 게 뭐 힘드나요? 사실은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왠지 제가 딸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참았습니다. 그렇게 속으로만 사귀는 날들이 쌓여갔습니다. 남편도 지쳐갔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를 위해서 산다는 게 이런 거였어? 하루는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젊었을 때부터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며 살자고 다짐했었습니다. 남편은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고 싶어 했고 저는 서예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 손주 육아에 매여 있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도 못 나가고 여행은 꿈도 못 꿨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는데 마침 그날 딸이 회식이 있다며 손주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결국 동창회에 못 나갔습니다. 친구들 사진 속에서 다들 웃고 있는 걸 보는데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불만도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저희 부부싸움도 잦아졌습니다. 당신이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딸이 자꾸 맡기는 거야.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어야지.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저는 발끈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딸이 저렇게 사정하는데. 당신은 손주 예뻐하면서 육아는 왜 나만 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에게 짜증을 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손주 때문에 부부 사이까지 삐걱거리는 게 저는 제일 속상했습니다.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습니다. 얘야, 엄마도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어린이집 좀 알아보면 어떻겠니? 딸은 눈물부터 보였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근데 어린이집 자리가 정말 안 나요. 대기만 몇백 명이에요. 국공립은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자리는 있는데 뉴스에서 하도 사고 소식이 들리니까 불안해서 못 보내겠어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눈물을 보니 더 말을 못했습니다. 딸도 딸대로 힘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맞벌이하지 않으면 대출금도 못 갚고 아이 키우기도 벅찬 세상이라는 걸 저도 압니다. 사위도 야근이 잦아서 육아를 나눠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더군요. 어느 날 손주를 보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앞이 캄캄해지는데 손주가 할머니, 할머니 하고 흔드는 소리만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나서도 한참을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혈압도 평소보다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이러다 큰일 나십니다. 쉬셔야 해요. 손주 보는 것도 좋지만 어머니 건강이 먼저입니다. 이러다 쓰러지시면 손주도 못 보시고 자녀분도 더 힘들어집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그땐 어떻게 되나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해. 당신이 이러다 잘못되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저도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동안 딸 눈치만 보느라 정작 제 몸은 뒷전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게 결국 제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도 이제 한계야. 병원에서 쉬라고 했다. 어지럼증까지 왔었어. 미안하지만 이제 매일은 못 봐준다. 딸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병원 갔던 일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그제야 사색이 됐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엄마만 믿고 있었나 봐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말을 조금씩 꺼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잠도 못 자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사실 많이 힘들었다고. 그런데 내가 미안해할까봐 말을 못했다고. 딸은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댁에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저희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사돈댁도 손주를 함께 나눠서 봐주기로 했습니다. 사부인도 처음엔 조심스러워 하셨는데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니 사부인도 무릎이 안 좋아서 힘드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사돈,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저도 힘들었는데 서로 참고 있었네요. 두 사돈이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나니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졌습니다. 저는 화요일, 목요일만 맡고 사돈댁은 월요일, 수요일을 맡고 금요일은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부담을 나누고 나니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다시 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복지관 수영 교실에도 다시 나가고 미뤄뒀던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근교 나들이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등산 동호회에도 나간 남편은 얼굴이 확 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야 하나 몰라. 손주도 신기하게 일주일에 2번만 보니까 오히려 만날 때마다 더 반갑고 예뻐 보였습니다. 매일 봤을 때는 지쳐서 못 느꼈던 그 예쁨이 다시 보이더군요. 화요일 아침 딸이 손주를 데려다 주면 저는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합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손주가 이렇게 외치며 뛰어오면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벅찬 기쁨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딸도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요즘은 오히려 고마워합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일도 계속하고 애도 이렇게 컸는데 이제 엄마 몸도 챙기셔야죠. 얼마 전엔 딸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엄마, 저도 나중에 손주 생기면 엄마처럼 다 떠안지 말고 처음부터 나눠서 봐야겠어요. 엄마 힘든 거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이 딸에게는 반면교사가 됐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는 저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는 손주 넷을 다 키워줬어요. 큰애부터 막내까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다 제가 봤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시간이 오히려 저한테는 사는 낙이었거든요.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지내는데 손주들 없었으면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뎠을까 싶어요. 그분은 지금도 손주들이 명절마다 할머니, 할머니 하며 안겨오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아예 처음부터 딱 잘라 거절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확실히 말했어요. 저는 제 인생 살 거라고. 어린이집이든 이모님을 쓰든 알아서 하라고 했죠. 처음엔 서운해했는데 지금은 서로 편해요. 대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손주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좋은 할머니 역할만 해요. 매일 보는 것보다 이렇게 가끔 보는 게 오히려 더 애틋한 것 같아요. 또 한 분은 저처럼 중간 지점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사흘만 봐요. 나머지는 이모님을 쓰거나 어린이집에 보내요. 처음엔 아들이 서운해했는데 제가 아프면 결국 손주도 못 봐준다고 하니까 이해하더라고요. 대신 그 사흘은 정말 정성껏 봐줘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손주 육아도 정답이 없다는 걸요. 누군가는 온전히 맡아 기르며 보람을 느끼고 누군가는 처음부터 선을 긋고 자기 삶을 지킵니다. 그리고 저처럼 그 중간 어딘가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더군요. 무리해서 떠안았다가 몸이 상하면 결국 아무도 돕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제 몸을 챙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몸이 부서지는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68이 돼서야 깨달은 셈입니다. 요즘 저는 화요일, 목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손주가 문 앞에서 할머니하고 뛰어올 때 그 예쁜 얼굴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됐으니까요. 예전엔 피곤에 절어서 그 예쁨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손주와 함께 그림책도 읽어주고 동네 놀이터에서 그네도 밀어주고 손을 잡고 산책도 합니다. 예전엔 그저 버티는 시간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진짜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남편도 요즘은 표정이 밝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지. 얼마 전엔 부부 동반으로 온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3년 만의 여행이었습니다.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있는데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라도 우리 챙기면서 살자.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딸을 위해, 손주를 위해 산다고 정작 저희 부부의 시간은 잊고 살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가끔 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조금 더 봐줄 수 있었을 텐데 싶다가도 병원에서 들은 말이 떠오르면 마음을 다잡습니다. 제가 건강해야 오래오래 손주 곁에 있어줄 수 있으니까요. 만약 제가 그때 계속 무리해서 정말 쓰러지기라도 했다면 지금쯤 손주 곁에 있어주지도 못했을 겁니다. 건강을 지킨 게 결국 손주와 더 오래, 더 즐겁게 함께할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손주 육아로 고민하는 또래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힘든 걸 외면할 순 없지만 부모님도 자기 몸을 먼저 챙기셔야 해요. 무너지면 그때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조금씩이라도 부담을 나누세요. 부부끼리, 사돈끼리, 어린이집이나 돌봄 서비스와 함께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다는 말을 참지 마세요. 저는 3년 동안 힘들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결국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기 전에 말씀하세요. 자식들도 부모가 힘들다고 하면 다들 미안해하고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경로당에서 손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처음엔 다들 그 좋은 걸 왜 힘들다고 하냐는 눈치였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그런 말 안 하니까 나만 이상한 줄 알았어요. 이런 대답들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같은 고민을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많다는 걸요. 그런데 다들 말을 못하고 혼자 사귀고 있다는 걸요. 저와 남편은 이제 이렇게 삽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손주와 함께, 나머지는 저희 두 사람만의 시간으로 무리하지 않되 정을 놓지도 않으며 삽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지만 그 사랑이 제 건강을 갉아먹지 않도록 선을 지키며 삽니다. 완벽한 할머니가 되려고 애쓰기보다 오래오래 곁에 있어줄 수 있는 할머니가 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손주 육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저처럼 힘들어도 말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